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필리포스 왕이 부케팔러스라는 멋진 말을 13달란트라는 비싼 값을 치르고 샀습니다. 그러다 그 말은 너무 거칠어가지고 그 말을 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칠어가지고 그냥 사람 타기만 하면 벌쩍벌쩍 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왕이 말을 다루기를 포기해서 그 말을 그냥 물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왕자에 있던 그 알렉산더가 자신이 말을 길들이겠다 하고 그거 자원합니다. 그래서 왕과 국민은 12살짜리 어린애가 말을 타겠다 그러니까 그 불가능하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내가 말을 많이 다루지 못하면은 자기가 말값을 내겠다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허락하고 그 말을 타게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말이 왜 이렇게 날뛰는가 하는 것을 알고 좀 눈치채고 있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말이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놀래가지고 흥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말의 머리를 태양을 향해서 자기 그림자를 못 보게 태양을 향해서 놓고 조심스럽게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말을 또 올라타서 그 궁터를 한 바퀴 돌고 나서 그렇게 서서히 말을 길들였습니다. 그걸 보고 왕과 신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알렉산더에게 얘기하죠. 너에게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너무나도 작은 나라구나. 너는 보다 큰 제국을 건설하거라 하는 덕담을 해줍니다. 이후에 알렉산더와 부케팔러스는 언제나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 부케팔러스는 그 시답스페스라는 전투에서 치명상을 당해서 그 기원전 326년에 죽게 되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은 부케팔러스를 기려서 알렉산드리아 부케팔러스라는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 부케팔러스라는 것은 소머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부케팔러스와 알렉산더는 엄청나게 돈독하고 가까운 사이였던 것이죠. 그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BC 356년에 태어나서 BC 323년에 죽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마케도니아의 왕으로 냉철하고 실리주의자였던 필리포스 2세와 격정적이고 신비주의적이었던 올림피아스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당시의 대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가 마케도니아의 수도인 펠라의 궁전으로 초빙돼서 알렉산더가 13세부터 3년 동안 윤리학과 철학, 정치학, 자연과학 등을 가르쳤습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유명한 그 플라톤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플라톤은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는데 소크라테스는 세계 4대 성인으로 불려주는 그런 인물이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플라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알렉산더 이렇게 맥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페르시아 원정을 준비하던 부왕이 죽었는데 그때 그 23살의 나이로 그 알렉산더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이 왕이 됐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테베와 아테네가 그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알렉산더가 바로 군대를 출동시켜서 테베를 점령하는데 그리고 테베를 점령하고 나서 도시에 불을 지르고 전 시민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리스 사람 반란을 같이 일으켰던 아테네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항복을 해버렸습니다. 그 테베란 도시는 그 스파르타를 물리치고 그리스의 패권을 장악하게 됐던 그 강력한 국가였는데 그 보통 우리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알려있는 그 오이디푸스가 한때 이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이디푸스라는 사람은 그 스피크스의 수수께끼를 풀었던 바로 그 오이디푸스입니다. 한편 BC 334년에 페르시아 원정을 떠나 BC 333년에 이소스 전투에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를 대파하였는데 11만 명의 병력을 이끌었던 다리우스 3세는 그 4만의 병력을 이끌었던 알렉산더를 가볍게 이기리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딸까지 대동하고 전투에 참가합니다. 그런데 전투에 결국 지게 돼서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딸까지 모두가 포로가 되고 다리우스만 겨우 간신히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 이소스 전투 후에 알렉산더는 이집트를 정복을 하는데 그때 그는 이집트의 아몬 신전을 참배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신의 아들이라는 그 신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BC 330년에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페르시아군을 대파했는데 결국 이때 다리우스 3세는 또 도망 중에 그 신하였던 베서스에게 살해당합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은 그 다리우스 3세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를 정중하게 장례지내주고 페르시아 제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란 고원을 정복하고 인도의 인더스 강에 이르렀으나 열병과 장마로 결국 군대를 돌려서 페르세폴리스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듬해인 BC 323년에 바빌론에서 아라비아 원정을 준비하던 중에 33세의 나이로 갑자기 사망하게 됩니다. 그는 정복한 지역에 자신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의 도시를 70개나 건설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 이집트, 페르시아, 인도 북서부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였고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를 융합시킨 그 헬레니즘이라는 문화를 만들게 됩니다. 그가 죽은 뒤에 그의 영토는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시리아, 그리고 이집트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 알렉산더와 부케팔러스라는 이야기는 프루타르크 영웅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알렉산더가 12세 때에 테살리아의 말상인이 필리포스 왕에게 말을 팔고 그 누구도 말을 다루지 못해서 말을 물리려고 할 때 알렉산더가 내가 말을 다뤄보겠다 하고 자원에서 나서서 결국 말을 다루고 그래서 명말을 얻은 평생의 명말을 얻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신만으로서 말을 굴복시키려고 했다면 알렉산더는 결코 뜻을 이루지 못하였을 것이고 어쩌면 다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이 두려워하는 점을 정확하게 간파해서 문제점을 제거함으로써 쉽게 말을 탈 수 있었고 왕과 신하들의 마음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순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는 문제를 파악해서 그것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알렉산더와 부케팔로스라는 이야기에 제목에 담겨있는 단어 속 단어와 줄거리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와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노력하는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동반TV와 함께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갑시다. 좋은 시간 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